조르기 꺼내주시고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자, 오늘 진도 나갈 작품은 지금 요거 현대식 요거 네 작품이랑 잠깐만요. 됐다. 자, 오늘 진도 나갈 거는 요거 현대식 네 작품이랑 지난주에 우리 못했던 우라지오 요거 월요일 바는 진도를 나갔는데 토요일 일요일 바는 진도를 못 나가서 요거 우라지오까지 5작품 이렇게 여러분 진도 나갈 거고요. 그리고 과제풀이 그리고 테스트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제 3월부터는 EBS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여러분 요거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내신을 하든 수능을 하든 어차피 여러분 요거는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숙제 같은 거죠. 네. 자, 이렇게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품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EBS에서 초운하고 이별가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근데 이 두 작품이 묶여 있는 문제를 보면 결국은 초운도 그렇고 이별가도 그렇고 죽음으로 대상하고 떨어져 있고 헤어져 있는 건데 그 죽은 대상과 소통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소통을 시도하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대상과의 어떤 소통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대상과의 어떤 단절감을 그리고 있더라.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보시면 초운인데 여러분이 초운이 뜻이 뭔지를 모르겠죠? 초운은 여기 이제 밑에도 한번 써드렸지만 사람이 죽고 나면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사람의 이제 옷을 이렇게 흔들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3번 부르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뭐 저승으로 잘 인도하고 그 사람이 잘 그 다음 생에 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의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의 의미를 알면 대상의 죽음이 이미 깔려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읽어볼게요. 자, 1년을 한번 보시면 자, 누가 봐도 여기 지금 느낌표가 느낌표가 아주 강렬하게 지금 존재합니다. 한번 볼게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름을 이렇게 애타게 부르는데 그 이름은 부서졌고 흩어졌고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아마도 뭐냐 우리는 이 이름의 주인이 죽은 것 같더라 라고 짐작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요 1년을 통해서도 우리는 대상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더라. 자, 얼마나 간절한지 그 이름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정도의 어떤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여러분 지금 이름을 외치면서 어떤 사무치는 또는 극한의 슬픔을 여러분 표현하고 있더라. 요 정도. 자, 1년에서는 이렇게 영탄법을 통해서요. 여기 영탄법 쓰였죠. 굉장히 어떤 슬픈 아주 격정적인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이 시를 보면서 격정적이라는 말을 거의 볼 일이 없어요. 격정이라는 건 아주 격렬한 감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그 죽은 사람을 아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그러한 아주 애통함을 영탄법을 통해서 격렬하게 표현하고 있더라. 요거 정도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뭐뭐한 이름이여, 뭐뭐한 이름이여, 뭐뭐한 이름이여 라고 해서 어떤 동일한 시구. 여러분이 한 단어도 시구라고 봐요. 동일한 시구와 종결어미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일단 시구 정도만. 자,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고 있죠. 자, 반복되고 있었을 때 여러분 뭐예요? 온유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더라. 까지 괜찮나요? 여러분 요거는 EBS에도 있는 거예요. 동일 시구를 반복해서 온유를 형성한다. 요거는 EBS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연 한번 가볼게요. 자, 마음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를 끝끝내 하지 못하였구나. 자, 사랑했던 그 사람이요. 느낌표. 사랑했던 그 사람이요. 계속해서 여러분 영탄법이 이렇게 많이 쓰인 걸 여러분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격렬한 어조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어떤 영탄법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아주 극한의 슬픔. 자,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보낸 안타까움. 이러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 보세요. 붉은 애는 서산에 걸리었다. 자,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자,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자, 그대의 이름을 어떻게? 그대는 죽었으니까 서름에 겹도록. 자, 이게 화자의 정서죠. 자, 너무나 슬퍼. 자, 그 다음에 서러워. 이게 지금 화자의 정서인 거예요.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자,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그러니까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조금 동떨어진. 자, 그러니까 좀 약간 고립되고 단절된 듯한. 자, 근데 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쨌든 높은 곳이잖아요.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 결국은 어디랑 가까워? 하늘. 저승과 가까죠. 그곳에서 내가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소리가 도달하진 못하죠. 왜 죽음과 삶은 단절돼 있기 때문에. 자,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나 넓구나.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단절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승과 저승의 어떤 거리감으로 단절감을 느끼고 있더라. 자, 그럼 이렇게 전달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선 채로 돌이 되어도 자, 그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이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했던 그 사람이요, 사랑했던 그 사람이요. 라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나는 자,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를 지속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행위를 지속하겠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 앞에 좀 더 써줄까요? 자,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변치 않은 사랑을 드러내고 있더라. 오죽하면 내가 부르다가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까지 괜찮나요? 내용은 조금 심플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떤 존재, 님이 죽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는 지금 초혼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조금 더 설명할 건데 여기까지 질문. 괜찮나요? 내용은 끝났어요. 나머지는 이제 표현상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소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EBS에 나와 있는 표현상의 특징에서 여러분이 요거예요. 동일시구와 종결 어미를 반복한다. 좀 구분이 안 가니까 제가 좀 빨간색으로 체크해 드릴게요. 자, 요 부분. 자, 동일시구는 뭐 이름이요. 뭐 아니면 사랑했던 그 사람이요. 사랑했던 그 사람이요. 이렇게 한 단어도 시구라고 봅니다. 자, 이런 반복들이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종결 어미의 반복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종결 어미의 반복이 뭐가 있죠? 찾은 사람. 종결 어미는 문장을 끝맺는 거죠. 요거 있죠, 분할. 영탄적 종결 어미까지 괜찮아요? 찾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러한 영탄적 종결 어미의 반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탄법을 잠깐 볼게요. 전반에 걸쳐서 지금 느낌표를 통해서 그 다음 이런 분할을 통해서 지금 영탄법이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영탄법을 통해서 뭐냐? 화자의 정서, 즉 사무치는 그리움, 즉 이런 격렬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 격렬한 시를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여러분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볼만한 건 뭐냐면 3년으로 넘어가시면 요거예요.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요거는 EBS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감정이입으로 많이 설명되는 거라서 얘까지는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화자가 굉장히 슬퍼요. 자, 그 슬픈 감정을 자, 사슴이 슬피 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물은 감정을 갖지 않아요. 감정을 갖는지 안 갖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왜? 소통이 안 되니까. 자, 근데 그러한 사물이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사물이 뭘 가졌어요? 정서를 가졌고 그 정서가 누구랑 일치해요? 화자의 정서랑 일치하죠. 그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감정이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슴은 감정이입의 대상, 즉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죠. 괜찮아요? 요거. 자, 그 다음 요거 EBS에 나온 거예요. 요거 보시면 요 산이라는 이 소재에 대한 거. 자, 요 얘기는 여러분 오른쪽에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산을 보세요.
자, 산이라는 거는 지금 이승에서 가장 저승까지 가장 근접한 공간이에요. 그런 수직적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지금 초혼 의식을 하는 거예요. 결국 바로 뭐냐? 소통을 시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소통을 시도했는데 소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소통은 되지 않았어요. 시도했지만 여전히 어떤 상태다? 단절의 상태이긴 하다. 왜? 삶과 죽음의 어떤 이런 공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겠죠. 자, 요 정도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 질문. 까지 괜찮나요? 네. EBS에 나와 있는 것까지 여러분 같이 다 설명해 드렸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부연적인 설명이에요. 여러분이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읽어보시고 내신하는 친구들은 참고하시고 자 여기에서 요거까지 하나 더 가볼까요? 자 설명하지 않은 거. 자 요 얘기 한번 참고로 보시고 우리가 요거 보세요. 우리가 김소월의 시를 전통적인 시인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 전통적이라는 말에 내용적인 전통이 있고 형식적인 전통이 있어요. 이 작품을 보시면 자 내용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번 써드릴게요. 김소월의 시를 봤을 때 이 두 가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사문보 자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별의 정한 요 얘기를 주로 다루거든요. 사문보를 우리가 보통 민요조라고 불러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사문보, 민요조인데 우리가 사문보도 여러 가지가 있죠. 332조도 있고 7호조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7글자, 5글자의 사문보다. 앞에 정리해드린 걸 잠깐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자, 3글자,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죠. 합치면 7, 5, 6, 4이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러분 가능해요. 그래서 3글자인데 2글자도 되겠죠. 자, 4글자인데 3글자도 되고 5글자인데 4글자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플러스 마이너스 1글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인데 음보는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판단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음보를 이렇게 따지는구나. 대충 3글자, 4글자로 끊어지면 여러분이 음보로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좀 음보는 찾기가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 요 얘기까지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슬픔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망부석설화, 장래의식. 요게 초혼을 말하는 거고요. 망부석설화는 아까 그 맨 마지막에 돌되는 거 있었죠? 그거. 요게 실제로 박재상 설화랑 연결이 되는 건데, 남편을 기다리던 부인이 남편을 몹시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 서서 돌이 되었다라는 망부석설화. 요 마지막에 기다리다가 열심히 이름을 부르다가 돌이 되는 이 장면이랑 연결이 되더라. 까지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 괜찮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망부석설화는 다음 쪽에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뒤를 한번 보죠. 자, 뒤를 보면 이별가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 대상의 죽음, 그리고 대상과 소통을 시도하지만 역시 실패했다. 고루한 공통점이다. 자, 먼저 가볼게요. 자, 뭐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네,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자, 뭐라고? 야, 너 뭐라고? 자,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역시 이 소통에 대한 얘기 EBS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소통이 안 돼. 근데 왜 소통이 안 되면 자, 한쪽은 저편 강기슭에 있다란 얘기는 난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쪽이 이 편이 되겠고 자, 저편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그리고 대상은 이쪽에 있겠죠. 자,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럼 그림은 안 그리셔도 됩니다. 네. 자, 이 바람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이 바람에 날려서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바람이라는 건 뭐야? 소통을 방해하는 존재다. 자, 이승이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서술어가 없죠. 그래서 어쩌라고? 바람에 날려서 안 들린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바람들은 뭐예요? 소통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상이 이편과 저편에 나눠 있는 것을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보시면 이승과 저승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편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승을 말하는 거고 저편이 저승이구나. 자, 일단 서로 다른 공간인 거잖아요. 이 공간의 어떤 단절로 인해서 이 바람에 의해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더라.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이승과 저승의 뭐를 느낄 수 있다?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더라. 요 정도. 자, 계속해서 뭐예요? 뭐라고? 야, 너 뭐라는 거야? 안 들려. 자, 썩어서 동화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을 말자. 자, 그럼 뭐예요? 계속해서 단절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동화밧줄은 인연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금 대상이 죽었기 때문에 자, 인연이 사가 내린다라는 건 뭐냐면 인연이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밧줄은 이승에서의 인연을 말하는 거고 지금 인연이 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자, 하직을 말자, 하직을 말자 라고 하고 뭐예요? 이별을 거부하고 있죠. 잠깐만. 여기도 지금 보니까 뭐가 있어? 뭐라카노, 뭐라카노. 또는 하직을 말자, 하직을 말자라고 해서 뭐가 반복되는 거야, 지금? 아, 여기도 지금 시구가 반복되고 있구나. 여러분, EBS에 역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당연히 운율감을 형성할 거고요. 자, 이별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겠구나. 까지 괜찮아요? 네, 알면 안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 필요하면 써주세요. EBS에 여러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뭐냐? 자, 이승에서의 인연이 끝나서 저 대상과 내가 헤어졌어요. 나는 이별을 하고 싶지 않아.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야.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아까까지는 우리가 바람이 이 대상과 나를 지금 단절시키는 소통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드러났잖아. 그치? 저쪽에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자, 그런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인연은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 근데 이 인연이라는 게 자, 원래는 이승에서의 인연이 있는 건데 그 인연이 건너간다는 거예요. 자, 인연이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이야. 그럼 뭐야? 인연이 그냥 이승에서의 인연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건너가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뭐라카노, 뭐라카노, 뭐라카노. 네 흰 옷자락만 펄럭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이승이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아, 그래.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그럼 뭐야? 우리의 인연은 이승에서의 인연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건너가서 어디로? 저승에서라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별을 거부하다가 아 그래 우리가 이승에서 인연은 끝났지만 저승에서라도 이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러한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얘는 거부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슬프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별을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인연이라는 게 그냥 여기 이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저승으로 건너가서 저승으로도 우리의 인연이 이어갈 수 있겠구나. 왜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뭐예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래? 우리가 이승의 인연은 끝났지만 이승이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우리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자. 요렇게. 괜찮나요? 요거 잘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점점점점 여러분 요거 뭐예요? 말줄임표죠.
자, 말줄임표는 뚜렷한 서술어가 없음으로써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여운을 주고 있더라. 말줄임표의 역할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운을 주고 있더라.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괜찮나요? 자, 괜찮으시면 다시 앞부분을 가볼게요. 자, 여전히 소리는, 즉 소통은 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승과 저승은 다른 공간이니까. 소통은 여전히 단절되고 있고, 네 옷자락이 펄럭거린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흰 옷은 죽음을 상징해요. 왜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어떤 수의 아니면 어떤 상복, 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얘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건너편에서 네가 바람에 흰 옷을 펄럭거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 안 들리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 하지만 그런 죽음을 이제는 수용을 하는 거지. 왜? 이승이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만나려고 하는 거고 다시 반복되는 거죠. 인연이라는 건 뭐야?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이야. 즉 우리의 인연은 끊어진 게 아니라 저승에서 다시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우리 대상과의 어떤 단절을 나타내 준다면 소통을 방해하고 단절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면 전반부에서는, 후반부에서는 얘가 저승에서의 인연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때는 연결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때 바람이 전반부에서는 단절, 후반부에서는 연결이라는 걸 조금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주셔야 된다. 요거.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뭐라카노. 자, 계속 들리지는 못해요. 자, 저편 강기슭에서 네 음성이 바람에 날려서 오냐. 여러분 여전히 들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알겠어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자, 그러니까 정말 소통은 되진 않겠지만 여기서 오냐라는 거를 보면 결국은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들은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거지. 그래, 우리의 인연은 이승에선 끝났지만 저승에선 이어질 거야. 그치? 이런 거. 자, 얘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으로써 대략 어떤 얘기를 한다. 우리는 저승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자, 이런 게 어떤 마음으로서의 어떤 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승에서의 이별을 수용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까지 괜찮아요? 네. 자, 앞의 시는 끝까지 단절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단절, 그리고 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 죽은 후에 나중에 저승에서의 어떤 인연의 이어짐을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회를 소망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더라. 자, 요 정도까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나요? 시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표현법이나 상징적인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볼까요? 점층법 하나 볼게요. 자, 우리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점층법이 여러분 성립이 되려면 밑에 한번 써드릴게요. 네, 알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점층법이 성립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자, 얘는 의미의 확대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단순히 의미의 범주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책 여기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얘기해주지. 자, 내가 책을 놓고 온 줄 알았어? 자, 여기 있어. 아이고. 자, 이따가 이렇게 화면을 내려서 보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영상을 보고 필기를 하든지. 아이고, 그랬구만.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점층법을 보시면 의미 확대인데 크게 첫 번째는 의미의 범주의 확대. 요원이 괜찮니? 요원이 화이팅! 자, 예를 들어서 가정, 사회, 국가.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예를 들 때 일부러 똑같은 예를 들어드리는 거는 그럼 기억이 나잖아. 그쵸? 뭐 가정, 사회, 국가, 우주 이런 식으로 의미의 범위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점층법이고, 자, 두 개 다 잘 나와요, 여러분.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두 번째를 보시면, 자, 문장의 구조가 확대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눈이 내린다. 자, 마당에 눈이 내린다. 아침부터 마당에 눈이 내린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눈이 내린다가 기본값이고, 자, 이 문장에다가 꾸며주는 말이 더 붙는 거예요. 꾸며주는 말이 붙으면서 문장의 구조가 확대되는 거죠.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요 지금 이 이별과 같은 경우는 2번의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이 뭐 쓰고 있는 사람들 쓰면 다시 제가 본문을 봐드릴게요. 지금 이 이별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형태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더라. 까지 괜찮나요? 네.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여기. 자, 머라카노 한 번. 자, 그 다음에 머라카노 두 번. 그 다음에 머라카노 해서 문장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점층법이 쓰였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의 확대로 점층법을 드러내주고 이 모든 표현법들은 다 뭐냐? 어떤 단절로 인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더라. 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보죠. 정리된 부분. 아까 이 부분 중요하죠. 여기 이제 바람 부분이요. 바람 부분. 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전반부에서는 바람이 바로 뭐예요? 방해 요소라면 후반부의 바람은 어쨌든 얘네들의 인연을 이어가게 해주고 그리고 마음으로서 어쨌든 얘네들이 소통이 되는 듯한 연결의 느낌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앞부분은 방해라면 뒷부분은 오히려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강기쓱 한번 보세요. 요거 EBS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물론 EBS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자, 이 편과 저 편을 이승과 저승으로 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승의 나와 저승의 너가 서로에게 말을 건네며 소통을 시도하는 공간이고 아까 우리 앞에서 나왔던 초원의 산은 수직적 공간이라면 얘는 수평적 공간이 되겠죠. 두 개 비교하기에 딱 좋죠. 요 정도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괜찮나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뒤쪽 한번 볼게요. 자, 요게 내용은 여러분 다예요. 다고요. 자, 뒤에 한번 보시면 자, 요런 얘기가 있죠. 대화 형식. 자, 여러분 이게 대화가 아니라 대화 형식, 즉 대화체예요. 왜냐면 대상한테 지금 대답은 못 들었죠. 그냥 말을 건네고 있잖아요. 뭐라고? 뭐라고? 또는 그냥 오냐? 오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 또는 대화 형식을 드러내고 있더라. 자, 반복과 점층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더라.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 뭐 내신하는 친구들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를 통한 심화 감상을 위해서 자료들은 넣어드렸으니까요.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 차원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여러분 뭐예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써드렸어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자, 혹시 지연이 질문? 괜찮나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새까지 하고 잠깐 쉬죠. 네, 새까지 하고. 자, 새를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 작품은 뒤에 나오는 이제 오장안의 성탄제랑 같이 묶여져 있는 어떤 작품인데,
어떤 인간 또는 문명의 폭력성이 자연 또는 어떤 순수한 존재를 파괴하는 그런 횡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있는 그대로 읽은 다음에 내용을 조금 한번 넣어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자,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럼 이런 바람의 여울터나 나무의 그늘은 새가 노래하는 공간이죠. 새가 존재하는 자연의 세계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새, 제목도 새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새의 의미가 중요하겠네요. 자, 새는 그것이 노래인 줄 모르면서,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면서, 자, 모른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무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좋게 포장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좀 무지하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걸 좋은 말로 뭐라 그래? 넌 참 영혼이 맑구나. 순수하구나. 자, 그래서 순수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세 상징적인 의미들을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식구를 보고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순수하다라고 볼 수 있다. 자,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거죠. 지금 뭐냐면 두 마리의 새가 그냥 너무 뭐 연약하고 추우니까 서로의 날개 축지에 파묻고 따뜻한 체온을 나눠 가지는 뭔가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체온을 나눠 갖는 어떤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새는 있는 그대로의 정말 자연으로 볼 수도 있고, 자, 요 밑에 나와 있는 뭐 모른다라든가 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로의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체온을 나눠가는 그런 모습에서 순수함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새의 어떤 순수함을 내용을 드러나 있는 거고, 이연을 한번 볼게요. 자,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아요. 자, 지어서 가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뜻을 만든다라는 거는 인위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뜻을 만들지 않고 짓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얘는 결국 뭐냐? 인위적이지 않아요. 가식하지 않는다. 가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인위적이다라는 말을 그 반대로 하면 뭐죠? 인위의 반대가 뭐예요? 이게 자연이에요. 인위의 반대가. 그럼 인위적이지 않으니까 얘는 자연적인 거예요. 가식적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야. 이게 순수라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요 얘기를 여러분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새는 자연적이고 순수하다. 인위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더라. 자, 계속해서 1년과 지금 2년의 내용은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다. 자, 3년을 가볼게요. 자, 갑자기 새로운 인물 뚜둥 포수 등장. 자, 포수는 한 덩이의 나무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자, 보세요. 명시적으로 순수라는 단어가 써 있죠. 그럼 포수가 겨냥하는 게 빵 누구겠어요? 밑에 보시면 늘 쏘는 것은 한 마리의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순수가 뭐겠어요? 새가 되겠죠. 이렇게 시야의 의미를 처음부터 여러분 다 외워서 하시려고 하면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명시적인 내용, 그리고 뭐냐? 크게.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에서 EBS 문제를 여러분 풀어드리지만 내신은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능 문학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크게 보셔야 돼요. 전반적인 흐름. 요 트렌드를 좀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저 가볼게요. 자, 포수는 순수, 새를 겨냥하지만, 자, 늘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의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포수가 지금 새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새는 하나의 뭘 뜻하냐? 생명을 뜻하기도 하더라. 그럼 이런 포수의 어떤 행위는 생명을 파괴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새의 의미가 모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요거는 내용으로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왜? 식구의 의미를 물어보니까. 자, 그럼 밑에 다시 내려와서,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생명을 파괴하는 이 포수는 폭력적인 거죠. 자,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죠.
자, 이 포수는 결국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이고, 그러니까 폭력적인 존재인 거고, 이 포수는 결국 누구예요? 인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인간 혹은 인간의 문명이 되겠죠. 자, 그 인간 혹은 인간의 문명으로 자연, 순수, 이런 것들을 파괴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 혹은 인간의 문명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순수를 겨냥했어요. 근데 그것은 늘 쏘고 나면 피해 젖은 한 마리의 상한새에 지나지 않는다. 호수에 의해서 결국 자연의 순수성이 파괴되는 거죠. 생명이 파괴되는 거죠. 그게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거예요. 결국은 순수를 겨냥했지만 순수가 파괴되는 게 아니라 한 마리의 상한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쉽게 파괴할 수가 없다라는 걸 어떻게 보자면 얘기하고자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아직 괜찮나요? 명시적인 것만 읽으셔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읽어내실 수 있더라. 자, 그럼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요게 이제 EBS에서 주된 내용들, 지금 핵심 개념이라고 써 있는 거는 EBS의 주된 내용들, 문제로 나왔던 거를 여러분 설명해 드린 건데, 새들이 이렇게 서로 온기를 나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연약한 존재끼리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다. 요걸 나눠주는 거고요. 노래인 줄 모르다, 뭔가를 의도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 즉 순수를 얘기하는 거다. 자,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 얘기들. 그래서 인간과 대비되는 어떤 순수한 자연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를 설정해 준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대비가 쓰였죠, 여러분. 자, 이 새와 포수라는 대비적인 어떤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 주제를, 이게 결국 주제예요. 순수성에 대한 옹호. 그 다음에 인간 문명의 어떤 폭력성을 비판하는 게 결국 주제가 되겠죠. 이게 내용은 끝이에요. 자, 뒤에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이미지의 대립. 아까 긍정의 이미지, 부정의 이미지라는 이미지의 대립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사실은 지금 시기에는 조금 빠르긴 한데, 하나 더 할까요? 괜찮지? 않아? 괜찮아? 지금 요쪽이 약간 이 둘이 약간 힘들어 보여서, 쉴 타이밍은 아닌데, 여기서 잠깐 쉬고 끊었다가 갈게요. 쉴 타이밍은 아닌데, 10분만 쉴게, 그래서 10분만. 쉴 타이밍은 아닌데 말이지. 너무 웃겨.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해야 되지? 됐다.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한번 보죠. 좋았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도 앞에서 우리 한 그 새라는 시처럼 인간 혹은 어떤 이런 문명의 어떤 그 생명 그 어떤 그 폭력적인 어떤 문명 인간이 어떤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넣으면 우리 민족의 어떤 순환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더라. 그래서 먼저 명시적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한번 넣어드릴게요. 중간중간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기 핵심 개념이라고 정리해 드린 거는 EBS의 선택지에 나온 것 중에 조금 가장 볼만한 것들로 한번 여러분 넣어드린 거니까요.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이 시를 읽으면서 대비적인 이미지들에 조금 주목해서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동일한 제목의 성탄제를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통 이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였다면 얘는 지금 전혀 다른 느낌인데 제목이 주는 뉘앙스는 비슷해요. 여러분 원래 성탄제가 어떤 날이죠? 여러분한테? 쉬는 날이요? 네. 크리스마스. 예수가 태어난 날. 그러면 이 예수가 실제로 뭐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날이잖아요. 그 의미랑 여러분이 한번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산미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이에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자, 몰입꾼들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아, 이 몰입꾼이 아까 우리 봤던 포수랑 약간 비슷한 존재죠. 지금 사슴을 사냥하고 있는 것 같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몰입꾼은 어떤 폭력적인 존재 또는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생명을 파괴하는 거고.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우리 뭐와 비슷하냐면 호수와 비슷하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쫓기는 사슴은 앞에 나왔던 새와 비슷하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슴은 뭐냐? 어떤 생명, 순수. 자, 앞에 나왔던 새와 비슷한 존재네. 자, 눈이 흘린 따뜻한 핏방울. 자, 지금 사슴이 몰입꾼에게 희생당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 보세요.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늦도록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깜깜한 밤이 나오고 불이 나오면 그 어둠을 밝혀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긍정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실제로 여기에서는 뭐예요? 오히려 부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횃불은 누구의 횃불인 거죠? 자, 포수의 횃불인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어차피 먹긴 알 테니까. 자, 포수의 횃불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밤 늦도록까지 불을 끄지 않았다라는 거는 밤 늦게까지 사냥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앞뒤 문맥을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횃불은 지금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아까 포수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오타 났어요. 밤새도록, 밤새, 미음. 자, 그래서 밤새도록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폭력적인 그런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이 대비적인 의미로 여러분 가주시면 됩니다. 자, 뭇 짐승들의 등을 쫓아서 며칠씩 산속에서 잠자는 호수와 사냥개. 자,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지금 생명을 사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폭력적인 존재, 비생명성 계속 같아요. 자, 이제 이런 며칠씩 산속에서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가 있고 나이가 어린 사슴은 보았대요. 뭐를? 오늘도 몰입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자, 이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해석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횃불이랑 표범 늑대거든요. 긍정으로 해석될 것 같지만 횃불은 포수의 횃불이었기 때문에 사냥의 지속을 나타내니까 부정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보통 표범과 늑대는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포식자이기 때문에 얘네를 부정적으로 많이 해석하는데, 자, 실제로 여기서는 뭐냐? 이런 몰입꾼은 결국은 이런 포수, 사냥개와 같은 지금 폭력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이런 존재들이 표범과 늑대를 메고 온다라는 거는 사냥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냐? 아까 사슴과 똑같은 거예요. 폭력에 희생당한 존재들. 자, 아까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사슴이랑 비슷한 거다. 그래서 얘는 뭐다? 긍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요즘에 지금 문학의 트렌드를 보면 이제 여러분 이따 테스트를 봐도 알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단어, 문맥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단어나 이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앞뒤의 문맥이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그렇게 출제되고 있고 EBS의 방향성들이 문학은 계속해서 앞뒤 문맥의 흐름을 읽어내야 답이 나오는 그래서 그걸 조금 유의해서 읽어주셔야 된다. 자, 계속 가보죠. 여기까지 지금 똑같은 얘기죠? 폭력적인 존재가 있고 생명을 사냥하고 있구나. 자,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할 테니. 자, 잠깐 스톱. 자, 지금 앞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사냥이 지속되는 모습인 거고, 여기서 지금 갑자기 어린 사슴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 어린 사슴의 눈을 통해서 이 몰입꾼의 사냥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나이 어린 이제 사슴과 어머니 사슴. 아까 이 어미 사슴이 요 사냥 당하는 쫓기는 이런 사슴이겠죠. 아마 포수의 총에 맞았나 보죠. 자,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린 사슴이 되겠죠. 자,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서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자, 얘네가 뭐겠어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거겠죠. 어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약초를 구해 오기를 소망하는데 구하러 갈 수가 없죠, 지금. 왜요? 바깥에는 포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미 사슴을 치유하고 싶어. 치료하고 싶어. 자, 그런데 바깥에는 폭력적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가 울린다. 자, 여러분 이 쇠북 소리는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잠깐, 여러분 오른쪽에도 써 있어서 여러분이 그냥 체크만 해주셔도 되거든요. 자, 이 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냥꾼들이 이 짐승을 몰기 위해서 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북소리가 될 수도 있고 종소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사냥할 때 내는 그런 소리다. 짐승을 몰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도 해석될 수 있냐면 성탄제를 알리는 종소리로도 해석될 수 있더라.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전자로 해석할 때는 이 사냥꾼이 지금 쇠북 소리를 울린다라는 거는 사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됐을 때는 사륙이 벌어지는 굉장히 끔찍한 어떤 참혹함, 비생명적인 냉정함, 비정한 이런 이미지, 계속되는 어떤 이런 사냥의 이미지를 드러내지만 만약에 이게 성탄으로 여러분 해석을 한다면 이 성탄제는 예수가 태어난 날이고 예수가 수많은 어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날이잖아요. 아니, 희생한 날이 아니라 희생한 존재고 그 존재가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어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석될 수가 있더라.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뒷부분까지 연결시켜서 1번보다는 보통은 2번으로 더 많이 해석이 되더라. 왜냐면 이 뒤에 나오는 이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절에 대한 얘기는 밑에를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한번 제가 뒤에 마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가 울린다라고 했을 때 이게 두 가지 다 해석이 된다. 그래서
사냥꾼들의 종소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런 사륙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자, 그리고 만약에 성탄제의 종소리라고 본다면 폭력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폭력을 좀 그만둬야 된다라는 성찰을 촉구하는 소리로 여러분 파악할 수도 있더라.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오른쪽에, 여기에 적기엔 너무 길어서 그냥 두 번째 의미만 저는 써드렸고 오른쪽에 1번, 2번 의미가 모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죠. 자, 그 뒤를 한번 보세요. 자, 주군이로 하여금 주군이를 묻게 해라 라는 거고 조금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성경 구절에도 나오는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뭐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이해하지 않아도 이걸 그냥 문맥적으로도 한번 그냥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죽은 이로 하여금, 그러니까 산 사람이 아니라 자, 이미 죽은 자로 하여금 지금 죽는 이를 묻게 해라. 산 사람은 빼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 말은 뭐냐? 산 사람은 살으란 얘기예요. 이미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어미는 상처를 입었고 어미는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나이 어린 사슴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 바깥으로 나가면 이 어린 사슴마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어미는 상처가 깊어서 아마도 죽었겠죠. 자, 그리고 그 사슴에게 결국 하는 말이죠. 죽은 이로 하여금 죽은 이를 묻게 해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죽지 말고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의미로 여러분이 파악해 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좀 더 지금 구체적인 설명은 이쪽에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어미 사슴의 죽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슴만이라도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 얘기까지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뒷밤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자,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어떤 핏방울. 자, 요게 해석이 지금 찾아보면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뒷밤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어미를 잃은 사슴이 눈물을 흘린다. 요렇게 여러분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얘를 길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얘를 만약에 지금 요렇게 움직여서 가는 죽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하나 더 써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그냥 어미 잃은 사슴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길이 돌아가는을 자 만약에 죽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의미로 본다면 이 맑은 이슬이 내리고는 어미 사슴의 눈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자, 요게 이제 EBS 분석 노트에서 보는 다른 데서 보는 해석이고 요게 뭐 국어 사용 설명서 이런 데서 보는 거고 다르게 꼭 이렇게만 해석되진 않아요. 만약에 그냥 이게 길이 돌아가는 이라고 했을 때 어린 사슴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어린 사슴이 어미를 잃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여러분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문맥상 어떻게 해석하느냐. 만약에 사슴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간다라고 본다면 어미를 잃은 사슴의 눈물로 볼 수 있고 이게 길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어떤 죽음의 세계로 가는 사슴이라고 본다면 어미 사슴의 눈물로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같이 봐야겠죠. 자, 눈 위에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줄임표를 통해서 뭘 준다? 여운을 주고 있더라. 자, 여기까지 혹시 내용에서 질문 괜찮나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런 폭력성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어떤 생명을 연약한 생명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시대적 배경을 집어넣는다고 봅시다.
자, 시대적 배경을 넣어준다면 요게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여러분 볼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 그러면 몰입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일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쫓기는 사슴들은 누가 되겠어요? 우리 민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탄압받던 그리고 죽어가던 우리 민족. 자, 그렇기 때문에 잔인하고 비정한 폭력의 대상. 그러니까 잔인하고 비정한 폭력이 바로 누구예요? 일제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당시 어떤 강대국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런 폭력에 희생당하는 것을 우리 민족으로 볼 수 있겠죠. 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폭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확대해서 우리 민족의 현실로까지 여러분 볼 수도 있더라. 자, 그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시대적 배경까지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대비되는 존재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몰입꾼이나 사슴 같은 것도 대비가 되죠. 자, 그런데 눈이나 피, 자, 흰색, 붉은색의 색채 대비도 있죠. 자, 요 얘기는 오른쪽에 정리된 부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감각적 이미지가 대비가 되더라. 약간 어두운 하얀 꽃, 하는 검은색, 흰색. 그 다음에 눈이 갖고 있는 흰색, 핏방울이 갖고 있는 붉은색. 자, 그래서 이러한 뭐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색채 대비도 이루어지고 있더라. 요거 하나 써줄까요? 역시 EBS 여러분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색채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자, 이를 통해서 어떤 이런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더욱더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 시어의 상징성을 보시면 이런 폭력적인 존재 있잖아요. 자, 폭력적인 존재. 자, 그리고 어떤 이런 연약한 어떤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여러분 이 둘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폭력적인 존재를 결국은 일제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미사슴과 어린사슴 같이 어떤 연약한 이런 존재들을 우린 조선의 어떤 민중으로 볼 수도 있더라.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나요? 요 밑에 있는 배경 지식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암기라기보다는 아, 요렇게 해석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 특히 주군이로 하여금 주군이를 묻게 하라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요. 뒤에 나오는 이 성경 이야기랑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죠. 자,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 뒤에 넘겨보시면 요거 지문 연구라든가 시어의 특징들은 참고로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아, 괜찮나요? 자, 뒤를 넘겨보시면 이제 이 뒤에 요 작품들과 연계된 작품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도 있고 가볍게 여러분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풀어주시고 비문학도 같이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6질문 넣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나눠서 풀어주시고 총 99문제예요. 그래서 한 4일치 분량으로 여러분 나눠드렸으니까요. 조금 맞춰서 풀어주세요. 아니면 밀리니까. 자, 여기까지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여러분 과제 설명하고 과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제 한번, 네. 과제 한번, 네. 2월 4주차요. 2월 4주차. 쭉쭉. 요거. 이번엔 요거. 자, 우라지오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조금 받을게요. 어젯밤은 질문이 많았는데 그래서 되게 늘어져서 오늘 순서를 바꾼 거거든요. 진도를 못 나갈까 봐. 근데 이반은 제가 과제 검사를 했는데 딱히 네. 딱히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시면 요 작품을 문제를 풀면서 조금 질문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자, 우라지오 여러분 요거 네. 월요일 밤께 그대로 네. 체크가 됐네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우리 사쪽 요거 2월 4주차 교재 요거 월요일반은 진도를 나갔던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게 지금 일단은 아마 과제 부분에서 조금 해석이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 제가 한번 잡아 드릴 거고, 일단 일반적인 해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봐주시면, 여기에서는 지금 화자가 타양에 와 있는 거예요. 타양에서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어.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볼게요. 지금 삽살개 짖는 소리. 자, 눈보라에 얼어붙은 섣달 금은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눈보라도 얼어붙음이라고 보니까 아마도 지금 계절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도 있죠. 아마 겨울이네 라고 우리가 계절적 배경도 알 수 있고, 즉 시간적 배경도 알 수 있고, 동시에 여러분 이거를 이용학이 살던 시대 일제강점기로 넣어준다면 부정적인 현실로까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표면적인 것만 먼저 읽어볼게요. 자, 눈보라에 얼어붙은 섣달 금은날 밤에, 아주 깜깜한 밤에, 자, 그 밤이에요. 이 주어가 지금 밤이야. 밤이 손을 흔든다는 거죠. 자, 밤이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자, 이제 술을 또 한잔 했고, 그러니까 얘가 어떤 감정이 막 일어나서 이 부두로 왔고요. 이 부두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가 되겠죠. 자, 걸어온 길가에 찔레꽃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봄은, 자, 지금 이연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이연은 넘어갈게요. 자, 나의 아롱봄은 자욱자욱을 뉘우칠 줄 모른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가 어떤 걸어온 길이 있는데 일단 뉘우치지 않겠다는 얘기고,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시를 읽을 때 어떤 부분을 모르시면 전체적인 흐름에 지장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넘어가요. 넘어가고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철없는 누이의 곱슬머리를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자, 스톱. 우리가 제목이 지금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예요. 그럼 이미 우리는 화자가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 자, 그런데 자,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 이 부두로 왔다, 이 항구로 왔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3년을 보시면 철없는 누이의 고수모를 만지면서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듣고 싶던 밤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라고 써주시고 과거 회상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자, 과거. 자, 우라지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그러니까 알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과거 그 어린 시절에는 이 우라지오가 이 러시아에 있는 곳인데 어떤 미지의 세계니까 되게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우라지오는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되게 궁금했어. 알고 싶었어. 자, 어머니께서는 그 우라지오 얘기를 들려주면서 서투른 마우제, 그럼 어이풀이 있죠? 러시아 말도 들려줬대요. 조름조름 기발키는 누이가 잠들 때까지, 등불이 저절로 깜빡깜빡 눈 감을 때까지, 즉 밤이 깊어갈 때까지. 자, 그럼 누이는 그 러시아 이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듣다가 잠들었고, 자,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헤치고 들어오는 어머니의 입김이,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입김이 나오겠죠?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어머니의 이야기를 살뜰히 잘 담았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라지오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아주 귀를 기울여서 어머니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 스톱.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과거에 그 우라지오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던 그 과거 어린 시절 이야기인 거고, 이때는 누이랑 어머니랑 함께 했죠. 자, 그러니까 뭐냐? 가족과 함께 했던 가족 공동체의 공간인 거예요. 아마도 가족과 함께 있었으니까 고향일 확률이 높겠죠. 까지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린 시절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듣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라고 나왔는데, 자, 지금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 어린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기억을 회상하는, 이렇게 여러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린 시절의 화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 시절의 어떤 모습을 회상하는 화자를 나타내지만, 이거를 다른 해석에서는 어린 시절의 화자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수하지만 어떤 매력적이구나. 자, 그럼 이런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데 기다리지 말고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것을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어라. 날개를 털고 일어나란데 여러분 어린 기억이잖아요. 그럼 기억의 새야. 자, 그 기억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이어서 봐주세요. 그걸 기다리지 말고 날개를 털어라는 얘기는 날개를 털고 일어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기억이. 그러면 기억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기억을 펼쳐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과거.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나 그립고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하고 싶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날개를 털어라, 기억의 날개를 펼쳐라, 이렇게. 괜찮아요?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얘는 여러분 지금 체크해 주세요. 자, 과거 회상을 하다가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자, 지금은 내가 어디 있어?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 있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드나드는 배가 하나도 없는 이 지금 부두에 호젓하게, 그러니까 아무도 없겠죠. 혼자 선 나는 산비둘기가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자, 스톱. 자, 지금 항구에 배가 하나도 없고요. 밑에까지 보시면 이 바다가 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드나드는 배도 없고 배가 실제로는 뜰 수도 없죠. 바다가 얼어서. 자, 그럼 잠깐 스톱해봐. 얘가 지금 중간에 이렇게 어린 시절 과거 고향을 떠올리고 있고 이 항구에 왔어. 그럼 여러분 다시 1년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잠깐 칠판 볼게요. 자, 1년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얘는 술을 마시고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는 거야. 그럼 술을 마시고 얘가 막 미친 듯이 일어나는 그 마음, 그 소원은 뭐겠어요? 가족과 함께하고 싶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1년에선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도 얘를 절반 이상 읽으시면 화자가 왜 이 부두에 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화자의 소원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가족을 만나고 싶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고 이 부두라는 이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라는 공간적 배경이 있고 그럼 이 부두로 왜 왔겠어? 아마도 배를 타고 가족에게 가고 싶은 마음인가 보네. 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다시 아까 가볼게요. 지금으로. 자, 그래서 이 항구에 왔는데 배도 하나도 없고 바다가 얼었어요. 그럼 배를 타고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러니까 나의 현실은 지금 절망적인 거예요. 왜? 내가 그리워하는 고향, 내가 그리워가는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부두에 호저히 선 나는 맷비둘기가 아니야. 산비둘기가 아니야. 날고 싶어, 날고 싶어. 자, 여러분 만약에 산비둘기라면 내가 어땠을까요? 그렇죠. 날라서 가겠죠. 배가 없으니까 못 가. 근데 내가 만약에 날개 달린 새라면 날아서 갔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고 싶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가고 싶다는 얘기죠. 어디에? 고향과 가족 곁으로. 그러니까 그 그리운 마음이 더욱더 심화되는 거죠. 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이니까. 자, 그리움이 심화가 되고 있고 산비둘기는 그래서 결국 뭐야? 화자와 여러분 써주세요. 대비되는 존재이죠. 동시에 뭐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매개물이 되겠죠. 자, 내가 맷부들이었으면 갔을 텐데 난 맷돌비가 아니니까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머리에 어슴풀에 그려진 그곳 바로 고향, 가족이 있는 곳이겠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아까 여러분 실판 보세요. 어린 시절에서는 이 우라지오를 되게 동경했고 꿈꿨잖아요. 자,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얘기를 들려달라고 막 졸랐어요. 근데 지금은 얘가 우라지오 가까운 그 항구에 있어요. 그곳에서 오히려 뭐를 그리워하죠?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라지오를 동경했다면 현재는 고향을 동경하고 있더라. 그리워하고 있더라. 하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화자는 너무나 절망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더라. 괜찮아요? 네. 자, 지금 아마 중간에 날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 보세요.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자, 그러면 보세요. 등대랑 나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등대는 한 곳에 붙박혀 있는 존재잖아요. 자, 그래서 붙박혀 있는 존재고, 자, 나는 지금 이 항구에 있는 존재예요. 자, 근데 나는 지금 고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항구에 있는 게 의미가 없죠. 항구에 왔지만 결국은 뭐예요? 고향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의 등대 같은 경우 보세요. 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두에 붙박혀 있지만 얘도 뭐예요? 배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죠. 왜? 배가 안 뜨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둘 다 의미 없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 동시에 뭐예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 자, 하나 써주세요. 자, 둘 다 한 곳에 고정된 존재예요. 즉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얘네들이 유사한 거죠. 여기까지 한번 봐주시고 조금 어렵습니다. 자, 밤은 얄팍한 꿈을 끊임없이 꾀인다. 자, 그럼 얘가 바라는 꿈은 뭐죠? 고향에 대한 꿈이죠. 그렇죠? 자, 그럼 끝없이 꾀지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향에 지금 이 바다도 어렵고 배도 어렵기 때문에 어딘가를 가지도 또는 누군가가 오지도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까지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그래서 고향에 갈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마음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더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일제강점기다라는 시대적 배경을 준다면 결국은 얘가 일제 탄압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낯선 타향을 지금 떠돌고 있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아까 넘어갔던 이연을 한번 좀 넣어드릴게요. 얘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연을 한번 보시면 이 길이 이 말 그대로 로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는 뭐냐 이 사람의 인생길로 여러분 체크해 주세요. 이 사람의 인생길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걸어온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되겠지. 자 그럼 내가 살아온 인생에는 찔레꽃 한 송이 없었어요. 꽃이라는 건 어떤 아름다움, 어떤 위안이 될 수 있는 행복, 소박함 이런 거야. 그러면 지금 얘가 일제강점기에 고향을 떠나와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고 자 민성아 자 떠돌아다녔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나의 힘든 인생길에 어떤 위로가 될 만한 작은 행복도 없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삶을 살았어? 힘겨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써주시고 자 힘겨운 삶, 즉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 괜찮나요? 여러분 이거는 노정기랑 비슷하죠? 힘든 삶을 살았어. 자 나의 아롱범은 여러분 아롱범은 표범이에요. 표범. 자 이 표범은 화자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뭐냐? 이런 힘든 어떤 인생길에 맞서서 살아온 어떤 화자예요. 자 그럼 나는 이런 힘든 인생길에 굴하지 않고 맞서서 열심히 살아왔어.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옥자옥 여러분 자옥자옥은 요거 발자국이라고 써주시고 자옥자옥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한 발자국은 뭐야? 내가 걸어온 길이 되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온 길을 나는 뉘우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치열하게 살아온 나의 삶을 후회하지 않아. 자,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은 무겁지 않구나. 자, 여러분 하얀 눈은 어떤 얘의 삶의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힘든 삶이야. 근데 나는 그게 하나도 무겁지 않아 하면서 굉장히 삶에 대한 당당한 태도, 후회하지 않는 태도. 자,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 그러면서 뭐예요? 과거를 떠올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화자가 술 한 잔 먹고 고향에 너무 가고 싶어서 마치 우리가 술 먹으면 옛날 애인 생각나서 잔이 이런 것처럼 얘도 술 한 잔 먹고 고향 이 부두에 왔겠죠. 너무나 이 미치는 그리움으로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런데 고향 이 부두에 와서 막 고향을 막 이 과거를 막 떠올리면서 막 이제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뿜뿌댔는데 갈 수가 없는 현실인 거고 그래서 얘가 절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조금 심플하지만 중간중간 상징적인 의미들이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더라. 그리고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했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더라.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까지 괜찮나요? 자, 요게 지금 설명해 드린 게 여러분 일반적인 해석인 거고요. 자, 오른쪽 감상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시베리아 이국 땅을 떠도는 이 화자가, 이 러시아 땅을 떠도는 화자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내용이고, 이게 시대적 배경을 확장시켜 보면, 이 화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고향을 떠난, 이 떠돌아다니는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더라. 아, 괜찮나요? 네.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인 내용들이 여러분 여기에 있으니까요.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 뒷장 넘겨주시면 흑백 사진은 우리 했었기 때문에 뒤에 과제풀이 이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에 과제풀이 한번 볼게요. 우라지 해석 추가적인 질문? 네, 문제를 풀면서 보셔도 됩니다. 자, 8쪽과 9쪽. 자, 우리 과제풀이 보시면 1번부터 자, 5번을 볼 거고요. 자, 뭘 볼까요? 이게 2번이 이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는데 오타난 건 아시죠, 이거? 왜 이랬을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이렇게 푼 거죠? 그냥 알아서. 대단해요. 네. 자, 아니 이게 안 보였거든? 사실 어젯밤도 이걸 풀어줄 때 안 보였는데 오늘 다시 문제를 보다가 발견한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어젯밤 애들도 이걸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 자, 네. 이게 본다고 보는데도 계속 그러네요. 띄어쓰기 요거. 나머지 뭐 요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질투의 나의 힘은 이 내용 자체가 미래 시점에서 현재의 나를 성찰하는 거잖아요. 미래 시점에서 현재의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지금 살아가게 하는 힘은 결국은 타인에 대한 질투밖에 없어. 이걸 지금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으로 보는 거예요? 먼 미래의 시점에서 나를 되돌아봤을 때 나는 지금 이러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에서 과거를 회상하지만 결국 지금에 난 거죠. 그러면 지금의 나를 지금 보는 걸 보세요. 너무 많은 공장을 세웠어. 자, 기록할 게 많았어. 지금 이런 거. 구름 밑에 썸천이 쏘다니는 개처럼 나는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어. 나는 가진 게 탄식밖에 없었어.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밖에 없었어. 자, 나는 타인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어. 지금 체크한 이 모든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지금의 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표면적인 내용은 그게 다야. 근데 그럼 나머지 내용들 이것 보시면 지금 공장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게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워서 어리석게도 기록할 게 많았어. 그러니까 이 공장으로 인해서 나온 것들이 긍정의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정, 막 꿈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또 젊은 날에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나 고민거리조차도 만들어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보셔야 되고, 그럼 열정과 꿈을 만들어낸 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여기랑 같이 연결시킨다면, 내가 어디를 구름 밑을 쏘다니고 있고, 공중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발을 담고 있는 게 아니야? 현실에 발을 딛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꿈과 열정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 못한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쓸데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저것 쏘다니고 막 미친 듯이 뭔가 했어. 지칠 줄 모르고 미친 듯이 뭔가 했지만 결국은 뭐야?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그런 허황된 것들, 헛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한 줄 한 줄 보지 마시고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걱정과 고민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디귿을 조금 여러분이 확장해서 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고, 자, 이런 나의 모습들. 자, 그리고 나는 가진 게 탄식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자, 그래서 저녁 거리마다 나를 세워놓고 신기하게, 여러분 역시 부정적인 의미죠. 굉장히 낯설게, 나 왜 그랬지? 이렇게 나를 돌아봤으니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만만하게 봤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인정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살아갈 힘은 오직 뭐뿐이밖에 없었다. 타인에 대한 시기 질투밖에 없었다. 자, 그러한 어떤 나의 모습.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에 대한 평가인 거죠. 나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보면 결국 뭐야? 나는 미친 듯이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인정을 받고 찾아서 헤매었으나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어. 나 자신조차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지금 2번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젊은 시절 방황하고 뭐 이랬던 그런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의 주된 어떤 정서라고 봤을 때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는 거. 지금 구리 거울 속에 나를 비춰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성찰하고 반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5번까지 혹시 추가적인 질문? 네. 지금 했던 아까 시를 지금 설명한 이유가 지금 이런 것들, 지금 식구의 의미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얘는 극복 의지는 이 시어 자체의 극복 의지는 없죠. 그래서 얘가 걔 자체는 뭐냐? 그냥 방황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다. 현실 극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한번 현실에 발을 디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헛된 어떤 것들만 추구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5번 같은 것만 조금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질투는 나의 힘이었어. 자, 질투가 나의 희망이었어. 결국은 희망을 놓지 않고 살기는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질투 자체는 여러분 긍정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희망을 품고 산 거죠. 자, 뒤에 9번까지 혹시 질문. 자, 13번. 13번. 어젯밤은 질문이 너무 많았고 오늘 밤은 질문이 없고. 자, 여러분이 11번 같은 작품을 11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 지금 아까 설명했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5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금 읽어보시면 이게 이 시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이 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잘 보셔도 되겠죠. 11번만 잘 보셔도 됩니다. 자, 네, 10번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뒤에, 자, 17번까지 혹시 질문. 자, 계속해서 어떤 시구에 대한 설명이거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여러분 14번은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먼 미래의 시점에서 지금 현재의 나를 지금 성찰해 보고 있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도식화 시켜서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뭐 요런 정도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 맞추셨나요? 자, 17번은 아까 그 내용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 구의 해석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들을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는지 얘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괜찮으시면 뒤로 넘어갈까요? 그거로? 민성이도 괜찮니? 네, 거의 틀린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자, 18번부터 22번까지 질문인 거고,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공감각적 심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요거를 할게요. 이게 설명하지 않았던 거를 어젯밤에서 설명한 게 있어서 얘는 조금 설명할게요. 18번에 3번 잠깐 보시면 요게 감각의 전이가 공감각이에요. 여러분 물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감각의 전이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던 건데 3연을 잠깐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온 산이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지금 이런 표현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수묵화란 말 들어보셨죠? 수묵화. 수묵화가 지금 먹과 그 다음에 하얀 그 백지로 지금 표현된 거잖아요. 자, 근데 산을 우리가 보통 산을 볼 땐 시각으로 보죠. 근데 이 산이 수묵으로, 즉 겨울이기 때문에 초록초록한 게 없어요. 약간 까맣고 하얗고 이렇게 수묵으로. 근데 어때? 차가워. 그쵸? 자,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로 여러분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요 부분들. 그래서 대상을 먼저 찾으시고, 대상은 산이에요. 근데 이 산이 지금 마치 하나의 어떤 수묵화처럼 어떤 검은색, 흰색의 이미지로 비춰지는데 그게 심지어 어떤 차가운 수묵이니까 시각의 촉각화가 되고요. 대상은 산입니다. 산. 요거. 요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되고 이 시에서는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그거예요. 결국은 고고함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과 회복하지 못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여러분이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봐주고 혹시 18번에서 22번까지 질문 괜찮나요? 이 반은 내용은 괜찮나요? 네네. 예를 하나 더 들어줄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른 반에 요런 설명해 줬는데 똑같은 시각의 촉각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어둠이 피부에 스며드는 요게 지금 시각의 촉각화거든요. 똑같은 예를 보자면 어둠은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죠. 그쵸? 어둡다, 환하다. 근데 그 어둠이 피부에 스며든다고 했어요. 스며드는 건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시각의 촉각화가 되겠죠. 이러한 사례들. 지금 어젯밤이랑은 다른 예를 들어드렸어요. 이렇게. 시각의 촉각화. 이렇게. 자, 괜찮으시면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뭔가 빠른데, 지금? 너무 빠른데? 자, 23에서 26. 이게 너무 빨라도 걱정되고 너무 느려도 걱정돼. 자, 여기 혹시 질문 괜찮나요? 24번 괜찮았어요? 뭐 오답률은 거의 없긴 했었는데. 네네. 지금 25번은 문제만 바뀌고 앞에랑 똑같은 거죠? 선택지는. 자, 뒤에 보시면 28번. 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21쪽에 흑백사진. 요거 한번 볼까요? 흑백사진. 여기에서는 심상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기억을 지금 여러분이 풀 때, 예를 들어서 지금 31번 같은 문제. 요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풍금이 쌓이고 하면 공간각으로 찾을 거란 말이야.
근데 공감각으로 찾으면 답이 없어요. 이 문제는. 그 풍금이 쌓이고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청각의 시각화로 공감각으로 풀 수도 있고, 그러면 둘 다 가능해요.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즉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시켰다. 뭐 주관적 변형, 뭐 이런 말을 통해서 이걸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공감각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혹시 공감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네, 얘기해 주실래요? 공감각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예지 나 봤어. 자, 공감각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이게 공감각이라고 생각되는데 라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표현상의 특징은 본인이 찾냐 못 찾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1번으로 못 찾았어. 그럼 열로 가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수상적 관념의 구체야. 바로 요거죠. 흥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다리를 저는 나귀에 모두 실었다라고 구체화, 즉 시각화 시킨 거죠.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둘 다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혹시 추가적인 질문 괜찮나요? 자, 괜찮으시면 저는 일단 36번 볼게요. 그 다음에 36번 공감각 잠깐 보세요. 자, 노래들이 착한 노래들이 큰 강으로 헤엄쳐가 버리면이라고 했을 때 자, 얘는 노래를 시각화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뭐냐면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친절하게 뭐라고 표현해줬어? 눈에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했어. 자, 그럼 얘도 보세요. 청각의 시각화로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풀어야 돼요. 이걸로. 얘는 써 있으니까 써 있는 대로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투명한 빨래라고 표현해줬죠. 눈에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을 눈에 인식할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보통은 이게 여러분 그때도 한번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 예를 들어 하늘이 허연해요 라고 했었을 때 이런 밤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나 어떤 감정으로 많이 표현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죠. 네.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조금 어렵지만 요게 좀 주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눈에 보이게 표현했는가? 알밤 눈에 보여. 자, 킬도 눈에 보여. 이런 식으로 네, 눈에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부터 여러분이 좀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뒤에 갑니다. 37번 공감각 가보죠. 자, 요거 37번은요. 자, 여러분이 일단 써보세요. 심상을. 여기 써 있어서 제가 지금 내렸습니다. 화면은. 자, 37번의 니은은 청각의 시각화인데 자, 여러분들이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 무엇의 무슨 화인지 한번 써보세요. 시켜볼게요. 37번에 뭐 청각의 시각화, 후각의 미각화 이런 식으로 자, 요 하나 너도 시킬 거야. 자, 37번에 요거 어떤 감각에서 어떤 감각으로 전이 됐는지 한번 써주세요.
랜덤으로 시키겠습니다. 아셨나요? 우리 용환이부터 시켜볼까? 아니야? 좋아. 용환이는 2번 시킬게요. 자, 우리 민성이부터 해볼까? 네? 왜 갑자기 왜 톤이 올랐어? 1번은 모르겠어? 네, 알겠어요. 1번인데요. 잠깐만이면 어떡해. 자, 나머지 나오셨나요? 예진 다 했니? 누굴 해볼까 그러면? 지원이가 해볼까? 1번? 자, 우리가 공간각을 찾으려면 먼저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대상이 갖고 있는, 즉 우리가 공간각을 찾으려면 먼저 이 공간각은 대상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의 감각을 먼저 찾아요. 대상의 감각을 찾고 그것이 전이 이동한 거죠. 어떤 감각으로? 다른 감각인데 보통 이게 가능한 감각에서 불가능한 감각으로 여러분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풍금 소리가 쌓이고 대상은 풍금 소리잖아요. 그럼 풍금 소리니까 청각이죠. 근데 풍금 소리가 쌓이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청각의 시각화. 자, 그럼 1번 지원아 무엇에 무슨 어야? 일단 대상은 노을이에요. 그럼 뭐죠? 맞아요. 시각의 후각화. 띵동 맞았습니다. 자, 이 노을이라는 어떤 대상, 즉 시각인데 향료, 어떤 향. 자, 향료를 뿌린 듯해. 그럼 여러분 이거는 노을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각의 후각화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지수해볼까요? 자, 물냄새야. 대상은 물냄새야. 그렇지. 후각의 시각화. 안개 같은 물냄새예요. 근데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안개가 아니죠. 안개 같은 게 물이잖아, 물. 그러니까 물냄새, 후각에 시각하죠. 지금 모두가 이걸 하고 있을 때 3, 4, 5번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 네, 1, 2번에 집중하지 못하고 3, 4번에 집중하는 사람들. 자, 요걸 이해하셔야 밑에를 풀죠. 일단 얘네를 따라오세요. 차근히 같이 해줄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예지. 자, 대상은 새파란 초생딸이 시르다에서 새파란 초생딸이야. 그럼 뭘까? 대상은 새파란 초생딸이야. 시각의 촉각화. 새파란 초생딸, 즉 시각이죠. 근데 그게 시려. 아이고 손 시려 할 때. 그러니까 촉각화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민성이 볼까요? 긴장하고 있어. 자,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야. 대상은 가을강. 그럼 뭐죠? 그치, 시각에 울음이니까. 그치, 별거 아니야. 이걸 찾는 게 힘든 거예요. 일단 이 대상을 찾는 게 어려워. 시각의 청각화. 자, 이제 당신만 남았습니다. 자, 용환이. 자, 용환이. 가루가루 음양이 된다. 가루가루 가루의 음양이 된다. 제목은 참고로 종소리. 그러니까 대상은 종소리겠죠. 그럼 종소리가 가루가루 음양이 된다. 종소리가 퍼지는 것을 마치 가루로 뿌려지는 걸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쵸? 청각의 시각화. 별거 아닌데 왜 쫄고 그래? 자, 이렇게 요 정도 하시면 여러분 공간각은 크게 문제가 없더라. 자, 요 정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뒷장 한번 넘겨볼게요. 자, 뒤에 46번까지 혹시 질문? 46번까지 질문? 괜찮나요? 네. 이게 감상 문제들은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루나무든 미루나무 그림자든 내용에서 크게 여러분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자, 그럼 27쪽 49번까지 혹시 질문? 자, 이제 우라지오.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우라지오에서 혹시 질문? 자,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요거 답이 47번에 5번인데 자, 예를 들어 의나 아까 그 뭐죠? 설명엔 썼는데 제가 설명하진 않았거든요. 요거죠. 밤이 손을 흔든다 이런 거.
그쵸? 이런 게 의인법이죠.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손을 곧게 흔드는 이런 모습들. 자, 이런 게 의인화가 되겠죠? 혹시 못 찾은 사람들. 47번에 1번. 자, 괜찮으시면 네, 48번은 뭐 감상. 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28쪽, 29쪽.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문제 속에서 작품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52번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작품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까지 괜찮나요? 네.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53번부터 56번인데 55번 잠깐만 짚고 갈게요. 요게. 자, 문제를 풀 땐 몰랐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 해석을 보면 조금 다르죠? 요거 달라요. 여기를 지금 보시면 연해주의 중심지 우라지오는 젊은 세대들이 동경하는 신사상이 있는 번화한 국제도시였고 자, 러시아가 연해주로의 외국인 출입을 봉쇄하자 우라지오의 행로는 막혔고 가족들과의 교류는 끊기게 되었다. 만약에 이제 요렇게 보면 얘 자체로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선택지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답이 5번이잖아요. 답이 5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답지에는 얘가 고향이 아니라 우라지오로 가고 싶은 소망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얘 자체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쵸? 이 보기를 향한 이 보기를 가지고 해석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아까 했던 해석과는 굉장히 충돌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했던 해석은 EBS를 바탕으로 둔 거예요. EBS랑 EBS 문제를 바탕으로 둔 건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걸 좀 충돌하니까 그냥 열려서만 보고 얘는 그냥 일단 가볍게 넘어가시라고요. 왜냐면 이게 EBS의 해석과도 충돌하는 거예요. 얘가 날고 싶다, 날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랑 충돌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빼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거랑 충돌해서. 근데 만약에 이걸 보기로 여러분 보기랑 연결시키면 문제가 안 되죠. 이게 젊은이들이 동경하던 자 그리고 가족과 이런 친척들이 그곳에 퍼져 살았다 이런 내용을 보면 말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말이 되는데 이게 5번이 잘못하면 우리 배웠던 내용하고 지금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게 틀리다라고 하면 배웠던 거랑 충돌하고 EBS랑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관점도 있구나라고 열려서 보시고 일단은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은 아까 설명했던 대로 보세요. 그게 EBS 관점이에요. 요거. 바탕 문제가 조금 그런 게 있고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없다 찾아보니까 어느 자료에 하나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만 보자. 자, 뒤로 넘어가시면 59번까지 혹시 질문. 자, 59번까지 질문. 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테스트를 볼 건데 나는 바로 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바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잠깐만. 과제는 오늘 받았던 요거 다 풀어 오시는 거예요. 99문제. 아셨죠? 그리고 스프링 교재를 지금 보니까 그 함정 교재를 안 푼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치, 예지야? 자, 그래서 안 푼 사람들은 제가 이거라도 풀자라고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요번 주 내로 일부라도 좀 마무리 하세요. 다 못 푼 사람들은. 아셨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10분 쉬었다가 각자 테스트 볼게요. 각자고 각자 가는 거예요.